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저번에 무기력할 때 보기 좋은 영화 5편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오늘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여행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근질근질하고 답답하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부쩍 드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가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 5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디에어라는 영화인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짐 싸고 공항 가는 거 가장 설레하는 분들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라이언이라는 인물이 공항 진짜 많이 가요. 그럴 때마다 또 느끼는 희열이 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과정을 딱 밟으면서 엑스레이 딱 찍고 신발 딱, 짐 딱 하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지 클루니입니다. 근데 이 조지 클루니가 연기를 하는 라이언이라는 남자가 직업은 해고 전문가. 어떤 회사가 이제 고용을 하면 그 직원을 대신 해고해주는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만도 한데 엄청 칼같이 냉정하고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1년 322일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여행할 때도 정말 필요한 것만 아주 깔끔하게 작은 캐리온에 챙겨서 이제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그냥 일만 잘하면 되고. 근데 이런 라이언이 출장 중에 알렉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라이언과 성격이 도플갱어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서로 뭔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되게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고, 이 알렉스라는 여자를 통해서 라이언이 과연 어떻게 조금씩 변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반전도 있으면서 심장을 좀 쫄깃쫄깃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비포 선라이즈.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모든 시간대에 비엔나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밤인 것 같아요. 그 밤의 비엔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목적지가 비엔나인 남자 제시, 그리고 목적지가 파리인 프랑스 여자 셀린,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둘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서로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기차는 비엔나에 도착을 하게 되고 제시는 기차를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헤어지기 너무 싫으니까 제시가 셀린에게 과감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만약 너가 시간이 된다면 지금 같이 내려서 이렇게 도시 구경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줄래? 라고 물어봐요. 셀린은 잠시 고민하는 척 하더니 바로 짐을 갖고 제시와 같이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의 끝이에요, 거의. 이런 영화들은 항상 호불호가 좀 갈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청난 몰입도를 느끼면서 푹 빠져서 보고, 그냥 이 둘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듣다가 그냥 순식간에 영화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셀린이 이런 말을 해요. If there's any kind of magic in this world, it must be in the attempt of understanding someone, sharing something. 이 세상에 마법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무언가, 그게 가장 놀랍고 마법 같은 일이 아닐까. 그 얘기를 할 때 이 제시의 표정을 보면 제 표정이랑 똑같았어요. 진짜 너무 사랑했거든요, 셀린을. 어쩜 저렇게 예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 나오는 운치 있는 비엔나의 풍경들, 이런 게 어우러져서 전 진짜 막 헤어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오랜만에 설레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화는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고 그래서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배경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영화 전체가 뉴질랜드의 산맥에서 이루어지는데 싱그러우면서도 시원시원한 장면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하는데 음악이나 사운드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눈과 귀가 계속 호강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타이카 와이티티라는 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예요. 그 줄거리를 살짝 소개시켜 드리자면 소년 리키 그리고 노인 헥터, 이 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헥터는 엄청 무뚝뚝하고요. 마음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버린 그런 어른이고요. 근데 이렇게 안 친한 둘이 어느 날 경찰에 쫓기게 되면서 이제 숲속으로 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이 둘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리키가 이 시를 읽습니다. Trees, birds, rivers, sky, running with my Uncle Heck, living forever. 나무, 새, 강, 하늘, 우리 헥터 삼촌과 뛰어다니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IPTV에 있더라고요. 저는 소장용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감동을 주는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래스카에서 혼자 잠수 타고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nto the Wild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 무작정 어디론가 혼자 떠나고 싶을 때 보면 좋은 그런 영화예요. 되게 아름다운 미국 산맥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풍경들이 나오는데요. 되게 예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눈도 즐겁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되게 우수한 학생이에요. 의식이 깨어 있다고 하나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런 좀 평범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님이 새 차를 사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요. 새로운 차가 왜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사회에게도 좀 적대적이고 뭔가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고 좀 까다로운 그런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훌쩍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는 알래스카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어떤 풍경을 지나가면서 도달을 하거든요. 결국 가장 그 아름다운 장면들은 크리스가 혼자 야생에 있을 때, 알래스카에 혼자 이렇게 버스 안에서 생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자기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자유의 끝을 만끽하고 있을 때가 저는 되게 부러웠고요. 저런 여행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영화가 흘러가면 갈수록 결국 그 크리스도 깨닫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이 커넥션이 있어야 행복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잠수 타고 싶은 사람들 혹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행복은 뭔지 정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신 학생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한테 이 영화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를 소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미드나잇 인 파리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길이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현재 약혼자와 파리에 여행을 왔는데 이곳저곳 투어도 다녀요.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에서 같이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여행하는 맛이 납니다. 길이라는 남자는 예술 레네상스 시대에 대한 로망이 엄청난데 하지만 약혼자 이네즈는 조금 달라요. 여행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둘이 취향도 좀 많이 다른데 왜 약혼을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길이라는 캐릭터가 늦은 밤에 산책을 하는데 자정이 되면서 종이 울리고 되게
옛스러운 차 한 대가 도착을 하면서 수상한 마차를 타고 과거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판타지 요소들이 들어오는 거죠. 길이 시간 여행하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작가들을 만나고 미술가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까 하면서 혼자 상상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또 황금시대일 수 있으니까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 이적 김동률로 만족하며 살자라는 또 교훈을 얻기도 하고요. 그 영화 속에서 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파리는 비 올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파리는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스틸도 제가 일부러 비 오는 날 파리의 한 거리를 담은 장면으로 해놨는데, 뭔가 좀 훨씬 낭만적이고, 유럽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 비 오는 날 파리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행 가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영화 5편을 만나봤는데요. 공항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인디에어 추천해드리고요. 난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고 파리에 꼭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드나잇 인 파리 꼭 추천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비포 선라이즈 꼭 보시고요. 나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잠수 타고 혼자서 어떤 이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투 더 와일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 추천해드립니다. 뉴질랜드 숲속으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말 여행은 못 가지만 영화를 보시면서라도 좀 어딘가 훌쩍 떠나는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 추천 영상 올린 거에 댓글이 많이 달려서 좀 읽어볼게요. 헐, 저 레고무비 최애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다 추천했는데 아기들 보는 거라고 무시당했는데 감사합니다. 레고무비 성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로마 좋았어요. 그 잔잔함이 내 주위를 맴돌고 뭔가 정이 묻어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말이 많이 느셨네요. 진짜 레고 더 무비 추천하는 거 보고 이 형 냉면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조예가 깊구나 박수를 쳤습니다. 유튜버 존박 닮았다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 진짜 존박이었던 거임. 구독해주세요. 진짜 존박이에요.